오늘은 중년 남성들의 건강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중년, 전립선이 위험하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주기적으로 이제 한 번씩 받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하면은 좀 그런 점이 좀 있죠. 이제 병원도 한 번씩 가보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거 좀 있죠. 오줌이 덜 나온다든가, 소변이 조금 나온다든가, 이러 하면은 진료도 받고, 의심하고 이러면. 그래서 소변 볼 때 시원하지 않거나, 전립선 있는 부위에 통증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진료를 받으러 가야죠. 궁금한 점 많죠.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그런 거는 궁금한 얘기죠. 전문 지식은 없지만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싶네. 위기의 중년, 당신의 전립선이 위험하다. 50대 남성 2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전립선 비대증에서 남성암 증가율 1위의 전립선암까지. 중년 이후 소변 때문에 한두 번 이상 잠을 설치거나 소변 보는 횟수가 잦아졌다면 당신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전립선 질환의 모든 것.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비뇨기과 이완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오늘은 남성들을 위협하는 전립선 질환,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명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40대가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는,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안전권에서 약간 그 근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체크를 꼭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전립선의 문제들인데, 그럼 이 전립선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죠. 위기의 중년, 전립선이 위험하다. 첫 번째, 전립선염이고요. 두 번째, 비대증. 네. 자, 세 번째, 바로 전립선 암입니다. 네. 자, 전립선염, 비대증암. 이게 한국인들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앓고 있는 전립선 질환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양인에 비해 전립선염이 많고 전립선암이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낮습니다. 네. 최근 들어 서구식 식생활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특히 전립선염의 경우 젊은 남성의 10명 가운데 3명이 앓을 정도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남성의 50%가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전립선염 증상을 앓게 되며 비뇨기과 내원 환자의 25%가 비뇨기과 전립선염 환자로 추정될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립선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첫 번째로 나왔던 전립선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전립선염 주의보 어떤 주의보일까요? 명절주의보. 네, 명절에. 네. 명절 이번 달에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아니, 근데 있는데. 은하 씨 너무 재밌었네. 너무 좋아한다. 들떠 있어. 이게 전립선. 날라가. 굉장히 지금 수업 시간 듣고 좋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이번 9월 달에 추석이 있는데요. 맞아. 어떻게 전립선염 계신 분들은 큰일 났겠네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의 긴 연휴 기간이 지나면 전립선염으로 내원한 환자가 늘어나게 되고 네. 특히 기존 전립선염 환자들은 명절 기간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막힌 도로 위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네. 오랫동안 앉아있게 되면 회음부 긴장과 근육 피로가 쌓여 전립선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립선염은 방광과 대장, 치골과 음경 해면체 사이에 파묻혀 있어 장시간 앉아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장애가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허혈성 염증으로 이어져서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명절에 과다한 음주도 또한 전립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빈뇨, 잔뇨감, 가는 소변줄기, 배뇨통 등의 배뇨 증상이나 농뇨, 요도의 불쾌감이나 소양감,
하복부나 회음부의 통증 및 고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전립선염 네. 골치 아프다 그죠? 박사님 소양감이라 그러면 약간 간지러운 그런 거죠? 이 치료가 잘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 한번 전립선염을 앓게 되면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자주 재발하는 경우가 30에서 40% 정도 네.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네. 전립선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번에는 전립선 비대증 좀 커지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50대 남성의 네모. 100%가 전립선 비대증이네요. 야, 와, 50%네요. 그럼 반이 두 명이 한 명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문 아나운서하고 내하고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박사님 저 아직 40대 40대시잖아요. 왜 저를 거기 원수를 빨리 넣으냐고. 자, 그렇게 많이들 앓고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50대는 50%, 60, 70대는 60에서 80%가 전립선 비대증 환자일 만큼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근에는 30대 젊은 층에서도 가끔 발견되고 있지만 50대 이상의 환자가 90% 이상의 환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하는 50대부터는 자신의 전립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질환으로 전립선 한가운데를 지나는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을 보기가 힘들거나 심한 경우 성기능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 어떤 특정 질환들은 내가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병원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걸 좀 고쳐주십사라는 부탁을 잘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특히 남성들 있죠. 63.2%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앓고 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립선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 네. 잠복되는 환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비뇨기과를 찾아가야 할지 증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전립선 경고 이럴 때 반드시 비뇨기과를 찾자. 첫 번째, 소변 보기가 힘들다. 네. 두 번째, 소변 보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리고요,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가 않다. 이거는 남성으로서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남성들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소변 보러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같이 소변을 같이 봐요. 네. 한 번도 안 가봤을 거 아니야? 안 가봤죠, 예. 딱 같이 소변을 시작해요. 네. 누가 오래도 약간 이런 어떤 경쟁심이 딱 드는다니까. 소리가 딱 소리도 딱 들고 이런 경쟁심이 딱 드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남성들한테 자존심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비뇨기과 과장으로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생각해보면 네. 또 다른 견해를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이 있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이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네. 소변을 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남성적인 남성 성과 이것은 또 달리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가 그래도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지금 화면 열어봤었어요. 네. 과장님, 지금 소변 보기 힘들어졌다, 횟수가 잦아졌다, 봐도 잔뇨감 같은 거, 이제 개운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에 있게 되면 요도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변을 보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소변을 볼 때 힘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따라서 소변을 다 완전한 배뇨를 하지 못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소변이 잦아지게 됩니다. 아하, 네. 또한 소변을 보고 나면 뒤끝이 개운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중년 이후에 밤에 주무시다가 한두 번 정도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된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우리 주부님들이 전립선 나랑 관계없네 하고 채널을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행여나 우리 남편이 밤에 이렇게 한두 번, 세네 번 이렇게 소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끌고 비뇨기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63.2%가 뭐 증상이 있으면서도 비뇨기과를 찾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여자들은요 사실 산부인과 가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는데 남성분들도 비뇨기과 가는 게 그렇게 좀 어려운가요? 병원은 다 힘들죠. 어렵진 않지만 반길 일은 아니죠. 나 비뇨기 갔다 올게 이러실 필요 없죠. 나 그냥 병원 간다 이렇게 역시나 얘기하죠. 예. 어렵네요. 네.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저는요. 궁금한 게 전립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두 분은 아세요? 아니, 박사님이야 뭐 자세히를 안 봤어요. 아니, 박사님이야 박사이신데 당연히 아실 테고 저는 또 프로그램 오래 네. 진행했기 때문에 네. 전립선의 위치 정도는 알죠. 위치 정도는 네네.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전립선이 밖에 있다가 넣었다가 뺐다 뭐 전 이러겠어요? 정말 몰라서. 뭐 집에 갈 때 챙겨 넣었다가 다시 빼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거니까 혹시나 이게 여자들도 몸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들도 전립선을 갖고 있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 여자들은 전립선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뭐 비대증이나 암, 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전혀 전립선 암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은 전문가시니까 전립선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웬만한 남성분들은 이 전립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요. 오늘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의외로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대해서 모르는 남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은 방광의 앞쪽에 위치하며 호두 모양의 크기에 호두 모양으로 하고 있는 15g에서 20g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생식기관입니다. 네. 직장의 앞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손가락으로 직접 촉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전립선의 기능은 정액의 30%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분비하는 동시에 네. 정자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성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15에서 20g이라고 그러면 대강 요만합니까? 작은 밤새. 얼마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박사님. 다 같이 한번 카메라 보고 하셔야 돼요. 그만. 요만 그 정도 알겠네요. 그죠? 네. 좀 더 작아요? 예, 조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네, 얼마나 하는지. 자, 지금까지 전립선염하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양성 질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네. 굉장히 그 증가 속도가 빠르고 서구화된 그런 암인 줄 알고 있는데요. 네. 크게 늘고 있는 이 질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주시죠. 자, 전립선암 네모 1입니다. 국내 남성암 중에서 증가율이 뭐 대장암, 위암을, 폐암을 제끼고 네.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면 2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암은 뼈로 전이될 경우 척추 골절을 야기할 수 있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이미 북미나 서구 유럽에서는 남성암 1위, 사망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악명 높은 질환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립선 암의 발병률이 낮은 상태였는데 최근 들어 국내 남성암 증가율 1위를 차지할 만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7배. 화면 보니까 지금 국내 주요 암종 발생률 2008년도 기준인데요. 지금 쭉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것은 2008년도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만 명당 암 발생률이 1위가 위, 네. 대장, 폐, 간에 이어서 전립선 암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다, 그죠? 예전에는 이게 한참 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조금, 경각심 같은 게 드시고, 이거 편하게 볼 게 아닌데 이러면서 또 등을 펴시면서 네. TV를 보실 텐데,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이 시간 실제 전립선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의 실제 증언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이 얘기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 8월 말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다는 올해 70살의 이만준 씨. 아픈 데는 없습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담배는 태우지 마시고요. 담배도 안 두 피우고 번째는 혹시 머리 염색하시는 건가요? 일반 병원에 갔습니다. 일반 병원에 갔는데 감기병에 갔는데 간호원이 물어보대요. 70세 넘은 암 검사 해봤는데 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조합병원에 갔어요. 저거 이제 몇 차례 해보니까 암이라 하면서 판단 내리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나마 조기에 발견된 것이 전립선암 2기.
이 환자의 경우는 전립선암 초기에 해당되므로 로봇 보조 복강경화 전립선 전적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양측 신경을 보존하였으며 환자는 수후 7일째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에 요실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수후 일주일째 외래를 방문하였을 때 환자의 경과는 아주 좋은 상태였습니다. 요즘 채소만 먹고 사는 거야.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침 딱 5시 일날 되면 운동도 하고 자전거 타고 자는 시간 빼면 매일 운동이고 음식도 가리고 카페인 종류는 절대 안 먹고 다 그래 했는데 왜 내게 감이 왔나 하면서 좀 당했어요, 사실은. 즉시 전립선을 적출해내는 수술이 이뤄졌다. 특히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등의 합병증이 많은 전립선 암의 경우 로봇을 이용한 정교한 수술을 통해 합병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데. 나이 드는 사람한테 우리 동네 주위들 가보면 남은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고 그냥 소변이 자꾸 마르면 비대증이다 해가지고 약만 타먹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나와갖고는 할아버지들한테 이제 건의할 사람이네요. 내가 또 그랬는데 일단 병원에 가고 말만 들면 암에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고 검사해보고 스스로 치료해가지고 오래 살아야 안 되나 하면서 나가서 내가 운동을 하려 했어요. 남한 사람들한테. 문제는 이렇다 할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는 것. 실제 허리 통증을 비롯한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전립선암을 진단받는 경우 이미 말기까지 진행된 사례가 적지 않다. 2년 전부터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었다는 71살의 김장길 씨. 역시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는데. 금년 6월 5일날 검사로 가가지고 그것도 2주 있다가 약을 타러 가보니까 그 양반이 수치가 좀 높다면서 모 병원에 뭐 조직검사하러 뭐 이상하고 그때까지도 마라톤 하고 기내 스킬 마라톤도 가고 1년에 제가 한 15군데 마라톤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억울해 죽겠는 게다 난 이거 뭐. 지나치게 건강을 자신했던 것이 문제였다. 진단 결과는 이미 전립선암 3기. 그나마 아직은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다행이었다. 지난 8월 복강경을 통해 전립선암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가쪽에 검은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2.5기 정도 돼 싶어요. 2.5기. 말도 못합니다. 이래 살면 마음이 싶고. 수술이 무사히 끝났지만 그에게 암과의 사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환자의 경우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므로 정기적인 PSA와 전립선 MRI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50대 이상이라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니 당신의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 정기적인 검사뿐이다. 아무리 건강하고 나는 감기도 안 한다는 사람도 앞으로 나이가 한 40, 50 넘으면 뭐 그건 1년마다니 2년마다니지 종합검진을 공단에서 나온 종합검진을 하니 아니면 돈을 좀 많이 주고 하든지 필히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네, 전립선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궁금한 게요. 이렇게 전립선암에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막상 판정을 받고 나면 암에도 이렇게 몇 기가 있잖아요.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판정이 나오는지 많은 부분들이 판정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환자의 정리에서 보셨던 두 분의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대체로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전립선암 환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된 암인 경우이고요. 네. 또 다음으로는 증상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배뇨 증상이나 혹은 통증으로 인하여서 비뇨기과를 방문하여서 검사를 해보면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아플 때, 자기가 모를 때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검사를.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아플 때 찾아오면은 3기 아니면 4기고, 안 아플 때 가면은 발견되면은 1기 아니면 뭐 2기 중에서도 빠른 2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전립선암 도대체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타깝게도 아직 전립선암의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40대의 낮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전립선암에서는
유전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전립선 암은 9%에서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네. 형제 중에 전립선 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최대 8배까지 네. 그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배. 그 외에 네. 전립선 암의 대부분이 60세 이후에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발병 인자는 노화를 들 수 있고 인종에 따라서도 발병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 보니까 지금 화면 왼편이 정상 전립선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립선 안이 되면 이렇게 좀 커지고 이제 이상하게 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좌측에 보시면 정상적인 전립선 모양을 하고 있고 네. 화면의 우측에 보시면 전립선 암이 커져서 전립선의 구조를 파괴하고 있고 네. 요도를 압박하여서 네. 대부분의 환자들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변이 보기 힘들다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게 뭐 그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몇 기 정도 되는 건가요? 본인이 사람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대체로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대체로 3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립선은 비대증인 줄 알고 봤더니 이게 암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네. 그런 결과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특별히 좀 중년 남성분들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최근 이 캘리포니아 암 예방 연구소에서 전립선 암 위험을 높이는 습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놔서 좀 이게 화제인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자, 네모가 전립선 암 위험을 40%나 높인다는데 이 네모가 과연 뭘까요? 자, 네모. 네. 붉은 고기.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사준다고 하면 억지로 먹지, 네 돈 내고 붉은 고기 먹지 마라. 이런 네.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네. 붉은 고기가 사람 몸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립선암하고도 상관관계가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나이, 가족력 이외에 전립선 암은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식습관입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이나 육류의 과다한 섭취는 전립선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시기인데요. 네. 특히 위험한 것은 높은 온도에서 붉은색 고기를 조리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프라이팬의 굽는 방식이 전립선 암 확률을 40%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육류는 가급적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껍질에 지방이 많은 육류나 오리는 가급적 절제하고 가슴살 등의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외에 설탕을 함유한 음식과 음료수, 과자, 소금을 친 짠 선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붉은 고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년분들 회식하면 가장 많이 먹는 게 이 고기인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붉은 고기를 회식 때나 먹지 내 돈 내고 잘 못 먹는데. 수육이 좋아요. 수육. 수육. 삶아서 물에 먹는 삶아서 거. 먹는 거. 그렇겠네요. 그렇죠. 드시려면 이제는 수육으로 드시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좋다. 어떤 게 질문. 있을까요? 예. 네. 예, 대체로 섬유질이 많고 동물성 지방이 적은 음식은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콩류, 금포도와 같은 마른 과일, 그리고 라이코펜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토마토, 아하. 셀레늄, 아연 등의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네. 칼슘 섭취를 위해 하루에 2-3잔 정도의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 저지방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평소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전립선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MC들도 빨리 의자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요. 전립선 건강. 그것도 서서. 근데 과장님, 토마토를 그냥 생거로 먹는 게 좋습니까? 좀 삶아서 먹는 게 좋습니까? 대체로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것이 좋은 네.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또 맛도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참. 박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두 분 일어나셔서. 가끔씩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일어나시죠. 네. 서서 합시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죠. 네. 이 성병이라든지 전립선염, 또 전립선 비대증이 과연 전립선 암을 일으키는지 궁금해 합니다. 네. 그걸 좀 명쾌하게 우리 전문가께서 답을 내려주시죠. 성병 혹은 만성 전립선염과의 관련성은 아직 논란이 많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네. 간혹 전립선암과 성생활과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건전한 성생활은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역학적 연구는 있습니다. 건전한 성생활이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요약을 해보면 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약간 지금 애매한 상태다. 정확하게 판정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잘 모르니까 네. 건전하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께 긴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이긴 하겠습니다. 자, 화면 주시죠. 전립선 암의 두 얼굴 어떤 겁니까? 적신호.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게 가장 무섭다. 네. 암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인데 허나 이 전립선 암은 청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이 느리고 완치율이 높다. 네. 이거는 그야말로 천만다행이란 말을 이럴 때 쓸 것 같아요. 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모든 종류의 암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립선 암은 초기에 특이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립선 암 환자들은 평소에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변효 증상이 있거나 전립선 암이 뼈 등으로 전이되어져서 뼈에 통증이 있게 되어 비뇨기과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립선 암은 비교적 순한 종류의 암으로 비교적 진행 속도가 느리고 조기에 발견만 된다면 치료가 잘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전립선 암의 80%는 치료 경과가 좋은 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암이 생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발견됐는데 조기 발견, 초기라 그러면 그나마 좀 다행이잖아요. 그러려면 정기 검진을 굉장히 열심히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산부인과 가는 것처럼 남성분들도 비뇨기과 가는 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데 맞아요. 그렇다면 아까 50대 중에 2명의 한방꼴로 무조건 전립선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로 자주 가서 무조건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기간 추천해 주시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50세가 된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혈청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는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특이한 단백질로서 전립선 암 진단에 가장 중요한 표지자입니다. 이 PSA 수치가 높을수록 전립선 암을 비롯한 전립선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 항문을 통해서 직접 손가락으로 촉지하는 직장 수지 검사나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서 전립선의 모양이나 내부 구조, 크기를 관찰하게 됩니다. 네. 정상적인 경우 전립선은 좌우 대칭이며 전립선 안의 각 영역의 경계 판별이 분명하지만 전립선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립선 피막이 선명하지 않고 좌우 대칭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전립선 암 보면은 바로 직장에서 항문에서 바로 만져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이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전립선 암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립선 비대증은 내부에서 이렇게 커지는 거지만 전립선 암은 이렇게 껍질에서부터 커지는 것이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만져보면은 쉽게 촉진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항문에 손만 넣어봐도 아니, 본인은 못하고 의사가 그걸 본인이 할 이유가 없죠. 그래. 굉장히 검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아프지도 분들께서 않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비뇨기과에서 네.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분은 네.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해요. 많이 이상하겠죠. 네. 자, 우리 지금까지 원인에서 진단까지 알아봤는데 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나마 이 치료 경과가 좋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립선 암 이렇게 치료한다. 자, 수술적 치료와 네. 방사선 치료, 네. 그리고 호르몬 치료, 냉동 치료가 있습니다. 냉동 치료. 자, 이 네 가지 수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교수님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실까요?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지만 서구에서는 수술적 치료 못지않게 많이 선택하는 것이 방사선 치료입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는 3차원 방사선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건접 치료, 사이버 나이프 치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이 있습니다. 네.
그 외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전립선 암의 진행을 막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네. 이에는 고환 절제술이나 약물을 통한 호르몬 차단요법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냉동요법이 전립선 암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 자. 냉동요법이라는 게 냉동 치료법은 어떤 걸 어떤 얘기하는 건지. 겁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과 고신대학에서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치료기가 있습니다. 네. 네. 냉동치료는 전립선 암의 세포를 급격하게 얼려서 네. 다시 녹임으로써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이용하여서 네.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여기 화면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고환 절제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남성 호르몬의 90%가 고환에서 생성되는데 네네. 이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옛날에 내시가 거세를 받은 것처럼 고환을 없애버리면 남성 호르몬의 90%가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술한다고 그래도 뭔가 찜찜하고 이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좀 망설여지는 것이 네. 이 수술 후 생길 어떤 그 걱정거리들 때문인데 그걸 저희가 화면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보시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자, 전립선암 수술을 해도 걱정이다. 자, 뭐냐? 첫 번째, 발기부전. 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실금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거 그리고 중요하죠. 더 허망한 것이 이게 재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뗄 거 다 떼고 뭐 했어. 근데 또 재발된다 이러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요실금과 발기부전입니다. 네. 네. 전립선을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뇌요도 관략근이 제거되고 네. 이로 인하여서 요자재의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네. 또한 주위의 신경이 손상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발기부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바로 이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 로봇 수술입니다. 네. 수술용 로봇을 이용한 로봇 수술은 요자재 기능과 성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립선 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최근 들어 로봇 수술을 선호하는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네. 실제 저희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서도 전체 수술 환자의 42%가 로봇 수술을 선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로봇 수술이 그럼 일반 수술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좋다면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무엇보다도 수술용 로봇을 이용한 로봇 수술은 육안보다 10배에서 15배 확대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관찰하면서 자유롭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 손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로봇팔은 미세한 손목 관절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기존의 복강경 수술이 하지 못하였던 부분까지 정교한 수술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은 일반 수술에 비해 적은 절개창과 빠른 회복, 수루 요실금과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적어 환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30여 대 이상의 수술용 로봇이 들여와 5년 이상의 장기 성적을 발표하고 있으며 실제로 좋은 수술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수술 후 1년째 환자의 95% 이상이 요실금 증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합병증 중에서 요실금이 95%까지 좋아진다고 하시고 네. 발기부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발기부전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요실금 증상의 호전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립선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시간 또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전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립선 암은 비록 순환 종류의 암이고 그 진행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미국에서 전립선 암 사망률이 2위를 차지하는 만큼 사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50세가 되면 남성들은
비뇨기과적 정밀 검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특히 가족분 중에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45세부터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남성들, 그리고 이제 중년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제 그 40대 혹은 30대 중후반에 계신 분들은 전립선 그러면은 너무 남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네. 가끔씩 뭐 피부과가 비뇨기과 같이 진료하는 분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둘러보면 뭐 50대 이상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아니겠지 하는 분들도 한번 정기검사 같은 거 받으실 때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착한 암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마음을 놓고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남권 논자력의학원 비뇨기과 이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